지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만 알면 뿌듯한 것들을 탐구하는 본격 지성인 되기 프로젝트. 부록처럼 가볍고 본책보다 재밌는 내 인생 별책 부록. 책보다 별책 부록. 안녕하세요. 알만하만,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흰수염고래 아마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흰수염고래. 네, 여순 엿장수 맘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엿장수입니다. 네,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판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금 음식이라는 대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평소에 건강주의자거든요. 이게 영양소가 어떨까? 칼로리는 어떨까? 아, 귀찮습니다, 아주. 그 뭘로 만들었는지 성분 표시 보고요. 제가 그동안에 건강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저의 인생을 좀 보고 여러분의 건강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 저의 간증 시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 날이군요. 탈락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 이번 주에 건강검진 받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아무조님 걱정하셨던 게 그 운동하기 다이어트하기 전보다 오히려 몸무게 더 부르셨다고. 맞아요. 간 수치가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단기적으로 하면 이렇게 요요가 더 크게 온다니까요. 전 항상 애기간 나오는데. 술을 그렇게 먹는데 간이 깨끗하게 나오는 것도 진짜 인체의 신비예요. 그거 집안 내력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만하고 계시는 우리 묵님부터 요요가 왔다고 슬퍼하시는 분과 아무래도 탈락할 것 같다고 하는 이 엿장수님까지 오늘 이 건강 챙기지 못해서 평소에도 먹은 만큼 운동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강박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 또 살찔 텐데 이거 먹어도 되나 하고 뭐 먹을 때마다 죄책감 드셨던 분들, 네, 그런 분들 다 모이세요. 자책을 변화의 시작으로 만들어줄 그런 시간. 멋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뜬금질문. 먹는 게 식이겠죠. 근데 보통 식이요법 하면 또 뭐 병이 있거나 특별히 뭔가를 챙겨야 하는 사람들의 먹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먹는 방법을 제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찾다 보니까 식이요법인데 한 단어로 말하면 다이어트도 원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 식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다이어트에 빠지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식이를 하느냐, 어떻게 먹느냐인 거죠. 결국은 건강을 이야기할 때는 먹는 걸 빠뜨릴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맞아. 다이어트, 그 건강을 그냥 평소에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통 식이요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환자식, 병이 드신 분, 그런 분들의 경우를 더 많이 이야기하죠. 식이 할 때 이자가 미끼 이자네요. 그런가요? 미끼요? 찾아보니까 미끼. 낚시할 때 쓰는.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야? 미끼이. 먹을거리란 뜻이죠, 그냥. 갑자기 물고기가 된 것 같은. 낚시질이네. 식이. 이자 식이. 죄송합니다. 네. 이런 개그에 전혀 시기 질투가 나지 않네요. 사람이기에 가장 물고기랑 다른 점은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재료로 무엇을 요리를 할 것인가, 또 같은 재료로도 어떻게 조리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거, 좋아하는 걸 만들어 먹고 또 사 먹고 있습니다.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떤 이유로 단식을 하는 경우에도 어떤 방법으로 단식하면서 언제 어떻게 먹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굶고 있는 단식 기간에도 뭐 물을 어떻게 마신다든지, 소금. 그렇죠. 소금을 먹는다든지, 결국은 어떻게 먹고 어떻게 건강해지는지 이제 그걸 목표로 저희는 먹는 거에 대해서 평생 얘기를 하고 매일매일 생각하고 있어요. 먹는 게 중요하죠. 궁합이 같이 떠오르는 음식들도 있죠. 야식엔 치맥! 네, 야식엔 치맥. 그렇죠. 치킨엔 맥주. 곱창엔 소주! 콜라. 치킨에 콜라, 곱창에 네. 콜라. 이렇게 곱창에 부추죠. 곱창에 부추지 무슨 이렇게 소리야. 맞아. 저마다 기호에 따라 뭐 이렇게 뭔가 외칠 수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이때는 이거 생각난다 하고 먹거리가 배고프지 않아도 생각나기도 하고 그쵸? 처럼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을지 그걸 생각하는 시대. 자, 그럼 지금부터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환자용 식이부터 볼게요. 환자용 식이는 식이 조절을 가장 챙겨서 해야 되는 분들이죠. 제한 식이를 해야 하는 분들이에요. 매일 먹는 식사가 몸에 가장 직접적이기 때문이죠. 주변에 제한적 식이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가끔 병원식 이렇게 옆에서 먹는 거 보다가 남기면 좀 얻어먹고 근데 맛이 없더라고 병원. 그죠. 일단 좀 저염이죠 보통은.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사 먹는 것에 비해서는 염도가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 먹고 나면 빨리 배고프고. 포인트네요. 네. 그 모든 급식은 다 그런 건가? 네. 근데 제가 뭐 뻔한 얘기인 것 같아도 먼저 말을 꺼냈던 건 그 환자용 시기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단식 기간이 좀 있었던 뭐 수술 같은 거 하고 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다시 회복식을 시작할 때 정말 미음부터 드시잖아요. 이유식 하는 것처럼 먹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점점 일상식을 할 수 있을 때까지의 그 과정, 이유식을 하는 과정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게 몸에 무리가 없는 음식인 건 거네. 다시 말해서 몸이 안 좋을 때 먹는 식사, 회복을 해야 할 때 먹는 식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좋은 식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평소에 뭐 즐겨 드세요? 햄버거. 단연 햄버거. 햄버거 돈가스. 햄버거 돈가스. 전 얘기 안 할래요 이제. 술이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술이랑 같이 먹는 거라면 뭐든 아니에요. 뭐. 안주지 뭐. 저 안주죠. 예. 안주. 네. 뭐 좋아하세요? 근데 뭐 특별히 싫어하거나 특별히 좋아하는 거 없고 그냥 있는 거 먹어요 뭐든. 생딸기 우유. 생딸기 우유를 파는 가게가 새로 생겨가지고 거기서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사다 먹고 있습니다. 요즘 좋아하는 새마을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새마을 시장 입구에 있는. 좋아하는 음식. 그렇게 떠는 만두. 만두. 저 만두 진짜 좋아해요. 저도. 만두 좋아해요. 만두 귀신. 그 왜 만두에 중에 이렇게 안에 물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샤오롱바오. 그거 좋습니다. 맛있겠다. 저 그거 먹어봤어요. 물만 들어있는 거. 물만 들어있어요? 고기가 없고? 고기가 거의 없던 거. 그거 잘못 만든 걸 드시는 거예요. 중국 갔다가 중국에서 속은 거예요. 그런가요? 네. 이게 본토라며. 그렇죠. 야, 대륙에. 근데 왜 그럴싸하죠? 아니 저는 뭐 하나 꽂히면 되게 그것만 먹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딸기 철일 때 하루에 딸기 저 1kg 먹은 적도 있고 너무 딸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네, 그러기도 했는데 요즘은 키위를 먹어요. 몇 킬로씩? 하루에 몇 킬로? 초식동물. 그래서 일단 인터넷으로 키위를 대량으로 사죠. 키위 근데 그렇게 많이 먹으면 위에 탈나요. 그래서 제가 키위 좋다 그래가지고요. 그린 키위를 사서 먹었는데 속이 막 쓰리고 아픈 거예요. 계속 그 화장실을 매일 가겠다는 꿈을 안고 키위 먹기를 시작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었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골드 키위를 바꿨어요. 골드 키위를 바꾸니까 괜찮더라고요. 차이가 있나요? 차이 있어요. 덜 자극적이죠. 당도랑 산도가 완전히 달라요, 두 개가. 네. 그래서 새콤한 게 없어요. 근데 평소에는 그래서 그린 키위를 더 좋아한다고 어디서든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편하게 매일 먹기에는 골드 키위 좋더라고요. 비싸죠. 네.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그래서 오래 놓고 먹을 수 있으니까 또 뭐 한 2, 3주까지도 놓고 먹을 수 있어서 키위는 오래 가요. 30개, 40개 이렇게 막 사요. 그렇게 먹어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쪼글쪼글해질 때까지 둬도 속이 엄청 달아지기 때문에 키위는 진짜 오래 두고 먹어도 오히려 물렁물렁해지면서 당도는 높아지니까. 맞아요. 딸기 다음에 지금 키위잖아요. 이제 여름에는 참외를 먹을 예정이에요. 또 배가 아프시겠네. 그렇죠. 큰일 났네. 체중 조절과 건강을 위한 시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건강 생각해서 챙겨 먹는 거 있으세요? 저는 얘기했어요. 아까 화장실 가려고 키위 먹는다고. 네. 건강 생각해서 한 달 정도? 네, 저 지금 있어요. 한 달 됐어요. 지금. 물. 맞아요. 물 먹는 거 요즘 운동도 하잖아요. 어플도 있던데. 저도 있어요. 제로 콜라. 네? 설탕은 먹지 않겠다. 건강을 아이고. 위해서. 그 제로 콜라 진짜 챙겨 설탕 없어요. 먹는다고 해야 되나 말아 이거. 네. 더 길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도 아시죠? 이 정도예요. 아마존님이. 맥주. 저 일부러 지금 꾹 참고 있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질문을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더 챙겨 먹는 게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전 물. 건강에 안 좋은 걸 먹는다니. 그런 건 있죠. 고기를 먹을 때 야채도 좀 먹어야겠다. 맞아. 그런 것도 있고. 너무 고기만 먹지 말고. 저는 고깃집 가면 고기만 먹는데. 거짓말. 술도 먹고. 야채를 얘기한 거예요. 야채를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뭐 쌈 싸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상추랑. 평소에 밥도 잘 안 드시잖아요. 쌀밥. 쌀밥 싫어해요. 그냥 탄수화물 종류는 다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대신 물 좋아해요. 한 끼, 두 끼, 세 끼를 이제 거의 한 1일 1식.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니까 적당히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했었어요. 그리고 운동 배울 때 물을 하루에 2리터씩 먹고 지금 식단 조절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운동은
70%는 음식이다. 30%는 운동이고 이게 두 개가 합쳐져야 체중 조절은 70%가 음식이고 30%가 운동이겠죠.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나요? 운동은 70%가 식이라고 하셔서. 엿장수님이 정리해 준 말이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엿장수님 어떠세요? 저는 뭐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평소에 그냥 냉장고 파먹기를 하는 타입이라. 그럼 장은 주로 어떤 걸로 보세요? 그날 땡기는 거? 가서 오늘 뭐 호박이 아주 싫어하네 이러면 호박 사는 거고. 요리사예요. 그 요리가 다 된다는 소리네. 소시지가 할인하네 이러면 사는 거예요. 오, 멋있다. 그래서 가끔 실패할 때가 있죠. 사왔는데 이걸 무슨 조합이야 이거. 근데 어떻게든 다 만들어 먹어요. 그냥. 먹을 게 사실 많고 뭐 사 먹는 것도 너무 쉽잖아요. 요즘은 밀키트다 해서 조리는 조리인데 반조리로 오는 것도 많고. 먹어봤어요. 네, 그렇게도 있고 또 그리고 뭐 건강식들도 도시락으로 요즘엔 다 배달도 해주고 편의점 도시락도 많고 그런데 워낙 끼니를 생각하면 새끼를 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왔지만 새끼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나눠서 언제 먹느냐. 열풍을 불러일으켰죠. 간헐적 단식. 우리 중엔 간헐적 단식을 가장 잘 실천하고 계신 분이 묵님이십니다. 전 그런 건지 모르는데. 그런 거 모르지만 종일을 아무것도 안 드시다가 이제 저녁에 집중하시는 분이죠. 네. 네, 그래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열풍이 식지 않고 있는 그런 단식 방법이에요. 단식이라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하는 단식 방법인데 말씀드린 대로 언제 먹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원래 방법은 일주일에 1, 2회를 단식하고 나머지 날에 먹고 싶은 걸 먹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하루에 16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나머지 시간에 먹는다. 근데 요즘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방법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죠. 어플도 있던데요. 공복 시간을 얼마나 알려주는. 네, 알려주는. 이제 먹어라. 이제 먹어라. 이제 그만 먹어라. 저 다이어트 할 때 썼던 그 어플이 그걸 알려줬어요. 내가 간헐적 단식을 선택하면 몇 시에 식사를 끝내겠는지를 그 시간을 입력을 하면 30분 후면 식사 시간이 끝난다. 이제 오늘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끝난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지금 빨리 그러니까 밥을 먹어라 이렇게. 맞아.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단식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되면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아주 기쁘게 알람을 줘요. 지금 이제 밥 먹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챙기는 어플이 나올 만큼 현재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방법이고 효과를 많은 분들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되고 있겠죠. 대체 공복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하는가? 그 공복감 자체가 예민하게 만들고 활동 그 효율을 굉장히 떨어뜨리잖아요. 공복 시간이 자는 시간 아무리 포함해도 16시간씩 되면 그럼 나머지 시간에 버티고 그냥 막 참고 있는 건데 맞아요. 네, 그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그냥 의지만으로 될 것인가. 복수심으로 보내는 거지. 그치. 이따 조금만 시간 지나봐라. 내가 다 먹어줄 거다. 그 먹을 수 있는 시간에 그 겨울잠 들어가기 전에 곰처럼 먹었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 그 대부분의 직장인들, 현대인들이 아침 식사를 많이들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치면 만약에 출근해서 점심시간까지 정말 아무것도 안 먹으면 간헐적 단식이 자동적으로 될 텐데 그걸 내가 굶고 있다 생각하니까 막 더 억울해가지고 그 말로가 간헐적 폭식으로 끝났습니다. 먹을 수 있을 때 세 끼치를 다 먹는 거. 참다가 먹으니까는 맞아요. 이 시간 안에 다 먹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폭식하게 될까봐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폭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럼 단식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점은 단식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열풍을 불러일으키게 됐나 찾아보면서 책을 2가지를 보게 됐고 그 책 2권을 오늘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쯤에서 책 한 권. 지방을 태우는 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봐. 저자는 지미 무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놀랄만한 고도비만이었어요. 그 장모님에게 책을 한 권 선물 받았어요. 네. 그 여러분 저희가 다이어트 할 때 에킨스 다이어트 기억나나요? 네. 그 에킨스 박사가 쓴 책을 선물 받은 거예요. 나 이렇게 쪘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사위 살 좀 빼게 못 봐주겠네. 그렇지. 불쾌하면서 읽었는데 거기서 제안하는 저탄수화물 시기를 실천하면서 82kg 감량해요. 사람이 하나 나가네. 82kg가 됐다 그래도 놀랄만한 일인데 그거에 대한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이 책에서 쓰고 있는데요. 이 책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케톤.
케톤 상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아마 간헐적 단식을 포함해서 지방식이 뭐 저탄수화물 고지방식 있잖아요. 저탄고지 식사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케톤이란 단어를 좀 익숙하게 들으실 거예요. 들어봤습니다. 이 책은 케톤 상태가 뭔지 케톤 상태에 대한 정의를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책 전체에서 케톤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케톤 상태란 극저탄수화물, 중단백, 고지방 식사를 했을 때 나타나는 대사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는 인체의 주 에너지원이 포도당에서 케톤으로 바뀌는데요. 케톤은 인체가 지방을 태울 때 그리고 포도당이 없을 때 포도당을 대신해서 케톤을 주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때 생성이 됩니다. 인체가 당질 연소기에서 지방 연소기로 바뀌는 거예요. 네. 아까 대사 상태가 바뀌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의 식단과 식생활에 따라서 케톤에 적응하는 데에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몇 주 혹은 뭐 몇 달이 걸리기도 한데요. 근데 케톤 상태는 몸이 지방을 태우는 몸이 되는. 그러면은 그 케톤 상태라는 게 이제 원래는 탄수화물을 계속 태우고 포도당을 연소하는 그 대사 활동을 주로 했는데 네. 탄수화물이 더 이상 몸에 잘 안 들어오니까 극저량으로 들어오니까 지방을 먼저 끌어다 쓴다. 이런 그렇죠. 의미인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주식으로 먹죠. 네. 반찬은 곁들이는 거지 에너지원을 너무 탄수화물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큼 지방을 섭취해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지방을 섭취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몸은 포도당이 아닌 지방을 주 원료로 하도록 설계되어 있대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몸이 움직일 때 몸의 상태는 최고의 상태가 되는 거. 그리고 건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 당연히 비만해지지 않겠죠. 적당량을 먹었을 때 탄수화물을 먹어서 에너지원으로 쓸 때보다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쓸 때 몸의 대사가 훨씬 더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게 책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케톤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어떤 그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그걸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지 몇 가지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케톤 상태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그 두려움과 어떤 편견, 지방 안 좋은 거 아니야? 밥 먹지 말라고? 이런 식의 질문들에 대한 답도 세세히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거는 반발심이 일면서도 궁금해하면서 또 어디선가 다 들어본 얘기야. 그래서 막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보다가 눈에 딱 띈 단어가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인사부터도 밥 한 번 먹자. 밥 먹었어? 식사하셨어요? 그쵸. 내가 밥 한 번 살게. 전부 다 밥이야. 야, 그래도 사람이 밥을 먹어야지. 헌더라님 밥 꼭 있어야 되잖아요. 밥신. 제가 밥신이고 밥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쌀 종류도 다 꿰고. 저는 밥 한 번 먹자 안 하는데. 그쵸. 술 한 번 마시자 하겠죠. 그거 다 그러지 않나 요즘? 밥 한 번 먹자는 되게 좀 다정한 인사로 다들 느끼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압력솥밥도 너무 좋아하고 누룽지도 너무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이라 최근에 저희 같이 다이어트 하면서 여기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실천해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효과도 저는 몸소 느끼고 있어서 음식하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저야말로 새끼니를 다 챙겨 먹는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고 특히 이제 여자친구들은 모이면 밥 먹고 나면 다음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코스로 2차. 다음 거 먹을 때는 커피만 마시나요? 뭐 마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빵이나 케이크나 그렇죠. 빵 식사지 이거 배부른데 또 먹냐. 근데 그건 그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따로 다 배가 따로 있죠. 그렇죠.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신기해. 근데 밥을 저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빵순이 빵돌이들 진짜 많죠. 요즘에 뭐 맞아요. 빵지술래라 그러나요? 빵집 다니는 무슨 성지술래처럼 맞아. 그렇죠. 그런 분들도 많이 봤는데 정말 저는 낯설면서도 흥미로운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밥을 3끼 먹기 시작한 게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랬다면서요.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2끼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 2끼 조석으로, 그러니까 조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조석으로 2끼 먹고 낮에 농사일을 엄청 힘들게 하니까 중간에 이제 참을 먹는 거죠. 새참. 새참이 근데 이제 거의 밥하고 비슷할 수도 있지만 막걸리랑. 그 당시만 해도 주식으로 쌀을 넉넉히 먹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쌀 농사가 밭이 훨씬 많았어요. 한 80%가 밭이고 논이 얼마 안 되고 쌀을 그리고 이모작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쌀이 부족해서 그 뭐 참으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구황작물이라고 하는 뭐 맞아요. 그런 종류들을 먹고 그래서 새끼를 먹는다는 것이 정착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그 쌀밥을 조선시대에 지금 우리의 한 공기보다 한 3배는 먹었대요.
봤어요, 저 그림. 고봉밥. 정말 이래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아니 고깃집 같은데 가도 밥 공기 다 왜 이렇게 다 똑같아요? 이 너무 조그맣지 않아요? 특히 깊이가 밥이 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조선시대만 해도 밥을 진짜 엄청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사량이 너무 많아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맞아. 우리나라를 보고 그 문화에 너무 기겁해갖고 무슨 애들이 앉아서 복숭아를 한 사람이 10개씩 먹더라. 난데. 막 밥을 막 이렇게 잔뜩 우리 요즘 막 머슴밥 이런 얘기 하는데 맞아요. 그렇게 먹고도 뭘 더 먹더라. 네. 아니 근데 탄수화물을 먹는 게 좀 그렇게 되는 건가라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좀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저한테 연비가 안 좋아라고 제일 얘기하신 분이 우리 여자분이. 먹여놓으면은 뭐 한 3시간도 안 돼서 어지러워요. 그러면서 당 떨어졌다고. 당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저는 배가 고플 때까지 어떻게 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배가 고프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늦어요. 왜냐면 어지럽기 시작했을 때 뭘 먹으러 찾아 나서야지. 네, 배가 고프다 그러면 이성을 잃는 거죠. 그러면 뭔가를 급하게 많이 먹게 되고 빨리 회복이 안 되니까 기분이 좀 안 좋은 채로 한 2시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는 항상 4시간마다 뭘 먹는 거. 그래서 뭐 4시간이요? 네. 최대.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됐을 때부터 그 다음에 뭘 먹으면 좋을까? 근데 어디 이동하고 그러면 뭐 못 먹겠네? 그러면은 제가 그럴 때 먹는 음식이 있어요. 우유랑 칼로리 밸런스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먹는 거예요. 4시간이 넘어가면 힘드니까. 나름 계획적으로 식사를 하시네. 아니 근데 제가 그러고서 단식을 한다는 거 잠을 많이 자면 일단 8시간만 자도 공복이 생길 거고 그쵸. 아침은 그전엔 뭐 시리얼이랑 이런 걸 먹은 적도 있었는데 과일 갈아 먹고 뭐 이런 거는 그냥 식사 안 한 걸로 치고 그러면은 간헐적 단식을 아침 거르는 걸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단식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절식 정도인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제안하는 식사들은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제일 다른 점이 뭐지? 샐러드도 좋아하고 올리브 먹거든요. 다른 건 괜찮은데 비율을 좀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기름을 좀 덜 먹는구나. 오일을 좀 덜 먹는구나. 그래서 좋은 지방을 먹으려고 버터도 좀 사보고 그럼 기왕이면 버터를 숟가락으로 퍼먹는 건 좀 힘드니까 그럼 어떻게 쉽게 먹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다음 소개해드릴 책을 보면서 커피에 버터를 타먹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간헐적 단식과 고지방식을 시작하게 되면서 제일 큰 변화는 어지러움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어지러워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지방이 엄청나게 에너지원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나 봐요. 네. 아니 근데 저번 주에 커피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때는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죠. 그런 방법이 있어요? 커피에다가 버터를 타먹는다고요? 그렇죠. 버터커피. 그게 심지어 엄청난 에너지를 준다고 해서 난 이 몰랐지? 대단한 애칭까지 붙어있는 커피예요. 제가 이게 탄수화물 때문이라는 생각을 처음엔 부정했던 사람이거든요. 저야말로 밥심이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 식당마다 주먹만한 밥그릇이 불만이었던 사람이고 2그릇씩 먹고 끝나고 나면 누룽지 추가로 시켜서 먹었던 사람인데 좋은 지방을 섭취하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지러움증이 없어지고 하루 종일 그 체력 상태? 그게 굉장히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됐어요. 신기하다.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차이점이었고 주변의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봤더니 케톤 상태에서 가장 큰 변화래요. 보통들 가지는. 그래서 케톤 상태에 접어들었나 보다 하고 만족하고 있는 상태고 유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이게 바로 탄수화물 에너지원으로 못 쓰잖아요. 네. 분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단당류와 다당류가 또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탄수화물도 좀 억울한 게 뭐냐면 쌀밥이나 빵 뭐 이런 거는 단당류기 때문에 분해를 최소한을 하고 몸으로 흡수해서 에너지를 쓸 수 있어서 몸에 축적도 많이 되는 거죠. 누적도 그쵸. 많이 되는데 다당류 같은 경우에 채소나 뭐 잡곡이나 현미 같이 네. 얘를 한 번 더 분해해야 되는 거 같은 경우는 포만감도 더 오래 가고 그다음에 몸에 누적되는 양도 조금 더 적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탄수화물이어도 완전히 안 먹는 거보다는 좀 다당류를 주로 먹는 사람들은 단당류를 먹는 사람보다는 그게 좀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에너지가. 그렇죠. 지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라고 얘기하는 이 3가지 중에 탄수화물은 또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많이 먹지만 않으면 오늘 아침에도 라면을 먹었어요. 라면은 안 좋을 것 국물이요?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국물이 남았는데 밥을 말아 먹을까 말까 거기서 멈췄어야 돼. 밥을 말아 먹었죠. 와. 기분이 나빠졌어요. 먹을 땐 맛있었는데. 와. 그러니까 탄수화물 너무 많이 근데 먹었어. 라면 국물이 남았는데 밥을 말아 먹을 생각을 하시죠?
소주가 떠올라야지. 아니 근데 탄수화물이 분해를 해서 에너지원으로 만들 때까지 몸이 해야 하는 일이 있잖아요. 분해하느라고 쓰는 그 에너지가 너무 체력 소모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몸이 그러고 있을 때 식곤증을 느낀대요. 네. 위에 모든 피가 몰리는 느낌. 맞아요. 모든 게 다 몰리고 다 그거에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가장 효율적이게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있는 시간이 길어야 2시간. 그래서 2-3시간 안에 다음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된다는 탄수화물 거예요.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중독이 보통은 그게 없어지면 자꾸 찾게 되는 건데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진짜 중독이라 싶을 만큼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탄수화물 못지않게 또 1차적으로 그 당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니까 그 콜라 드시고 주스 벌컥벌컥 마시고 이러는 거죠. 그게 하나 먹기 시작하면 그 다음 거는 좀 자연적으로 먹고 나면 기분이 나쁠지언정 그 순간에는 그 하나 때문에 다음이 또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냥 삶에서 아침에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사무실 가서 기분이 나빠. 뭔가 이걸 분해하는데 나의 모든 그 에너지와 힘을 다 쓰는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직장생활, 그러니까 그 직원이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출퇴근할 때. 네, 출퇴근할 때인데 점심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밥을 같이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뭐 쌀밥을 잘 안 먹으니까 와 이거 밥을 먹느니 마느냐 밥만 먹거나 아니면 정말 김치찌개 국물만 떠먹다가 그리고 꼬박꼬박 그 끼니를 같이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네. 식습관이 다른데 다른 사람에게 맞춰야 되니까. 그럴 때 항상 제가 살이 최고점이 항상 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0kg까지도 찍어본 적이 있고. 그렇게 점심을 함께 먹고 저녁에 술을 계속 드셨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아무튼 어떻게 그렇게 또 넘어갔네요. 네. 뇌 활동을 위해서라도 탄수화물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 알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특히 아침 밥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그래서 하는 거고 사람의 뇌가 글루코스를 1차적인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쉬고 있어도 혈중 글루코스의 3분의 2는 뇌가 소비하기 때문에 뇌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일정량의 탄수화물 섭취가 필수란 얘기죠. 탄수화물이 글루코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즉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탄수화물은 여러 개의 글루코스가 연결된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간과 근육에 저장을 하는데요. 그 뇌에서 글루코스가 필요할 때마다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글루코스로 전환을 해서 혈액을 통해서 뇌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로 가야 할 애들을 빼고 나머지는 간에 쌓여. 근육으로 가기도 해요. 대근육에 주로 저장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허벅지 근육같이 엄청 큰 근육들이 간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그걸 저장해 놓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저장하는데도 한계가 있겠죠? 저장하다 남은 애들은 어떻게 해요? 배로. 그렇죠. 어허. 배로도 가고 근육 사이사이에도 가고 우리가 싫어하는 지방으로 다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살들이 되는 건데요. 그 살이 쉽게 빠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빨리 올라가잖아요. 네.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췌장에서는 네. 인슐린이 자동으로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은 추가된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기능도 합니다. 반면에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자물쇠 기능도 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탄수화물을 과량 섭취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병이랑도 굉장히 많이 직결이 돼서 탄수화물 줄이는 것부터 많이 좀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그런 걸 조절하고 싶어도 네. 지금 저 다니는 회사도 보면 식단 짜여진 위주가 다 일단 밥 위주로 짜여져 있어서 그걸 내가 챙겨서 하려면 도시락을 싸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좀 귀찮죠 사실. 주는 대로 먹고 싶은데 주는 대로 먹자니 어쨌든 탄수화물이 좀 많은 식단이고. 맞아요. 워낙 우리나라는 특히 너무 주식이 밥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것 밥을 같아요. 먹고 나머지 반찬이 뭐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속 실천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같이 뭘 먹을 일이 있을 때 항상 생각하죠. 반찬으로 먹는데 말고 밥이랑 반찬으로 나오는데 말고 근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고깃집을 가죠.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됐던 것 같아요. 저희 다이어트 한참 할 때는 전날 저녁에 당근을 좀 썰어 놓을까? 파프리카, 오이를 좀 챙겨 놓을까? 방울토마토도 챙겨 놓고 고구마는 내일 몇 개.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뭐 그땐 다이어트 기간이니까 당연히 했는데 사실은 좀
어렵죠. 번거롭죠. 밥이 메인이니까 반찬들이 그렇게 발달했고 그 반찬을 먹자니 맨밥이 필요하고 서양식하고 가장 큰 차이가 걔네는 주식 자체가 이미 간이 다 되어서 한 그릇짜리 요리가 나오거나 뭐 국수 요리도 파스타나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빵을 먹어도 빵을 처음에 만들 때 버터랑 소금, 설탕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빵만 먹어도 간이 좀 되는데 우리는 밥에 간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잡곡밥을 하면 그나마 조금 뭔가 다른 식감이 있고 이렇지만 쌀밥은 진짜 반찬 없이 힘들다. 저 생각나는 거 있어요. 네. 예전에 미국 잠깐 갔을 때 홈스테이를 했는데 이집션이랑 살았어요.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 걔네도 쌀 먹잖아. 쌀을 먹는데 저녁 먹으라고 나오라 그래서 나갔어요. 그때 식탁에 이제 반찬 같은 걸로 피클이 있고 넓은 쟁반에다가 밥을 펼쳐서 줬어요. 이거 피클이랑 밥이랑 먹으라는 거야? 어떻게 먹나 봤더니 그 밥에다가 소금을 칙칙칙 뿌려가지고 그걸 먹더라고요. 쌀에다가 소금을 쳐서 먹는 걸 보고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한인마트 가서 그 조미된 김을 사가지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집에 있던 그 둘째 그 아이가 와 이런 게 있었냐고 김에다가 이걸 한번 싸먹게 해봤더니 신세계에서 나중에 나올 때 그 집에 김을 좀 한 박스 뭐 반 박스 이렇게 사주고 왔던 생각이 나네요. 그 쌀밥을 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똑같이 생겼는데 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소금만 쳐서 먹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저희는 최소한 반찬 3-4개? 3첩반상, 5첩반상 뭐. 네, 지금 계속 탄수화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면으로는 탄수화물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익한 점도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먹지 말래?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먹여 살려줬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맛있는데. 네, 똑같은 쌀밥도 얼마나 익히느냐에 따라서 누룽지도 되고 그렇죠. 막 도정해서 그 밥을 지으면요. 진짜 잊을 수 없는 맛이 돼요.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혈액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단당류냐 다당류냐 이런 얘기도 중요하고 근데 저희가 그걸 뭘 먹으면서 이게 어떻게 언제 분해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귀찮아. 근데 지금 우리가 주식으로 먹고 있는 자주 찾는 것 빵이랑 밥, 도정이 많이 된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직접적으로 영향은 있어서 비교적 도정이 덜 된 거라든지 그리고 섬유질의 경우는 소화가 되지 않는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흡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흡수를 좀 더디게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니까 섬유질을 챙겨 먹는 것 요 정도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엔 MBC에서 다큐 지방의 누명을 통해서 네네. 지방의 억울함이 좀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봤습니다. 주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었던 탄수화물의 자리를 현재 지방이 이제 꿰차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을 준비한 이유도 그 때문이잖아요. 지방이 그동안 왜 그렇게 누명을 썼다고 말하는가. 다큐 못 보신 분들은 좀 한번 보시는 거 좀 추천하고요. 네네. 네. 이거 보시면 좋을 것 보시면 또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있어요. 저도 보면서 그러게 내 체지방이 꼭 내 먹는 지방은 아닌데 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교육을 받고 지내왔길래 전 고기 먹을 때도 지방 다 떼고 먹고 그걸 그쵸. 먹으면 무조건 다 뱃살이 되는 것 같고 뱃살이 될 거야. 막 전 뭔가 맛이 없어서 떼요. 근데 또 마블링 생각하면서 사잖아요. 소고기는 마블링 보고. 저는 무조건 1등급. 툭불 안 먹어요. 맛이 없어. 너무 그 사람들이 지방의 고소함, 지방을 익히면 고소한 맛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원뿔, 투뿔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 마블링을 보는데 저는 마블링이 많은 걸 먹으면 식감도 너무 물렁하고 원뿔, 투뿔보다 1등급이 훨씬 맛있고 씹는 맛이 있고 뭔가 고기 먹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투뿔 진짜 많이 먹으면 배탈 나요. 뭐든지 많이 먹으면 배탈 나요. 육류에 붙어있는 지방은 유익한 점도 있겠지만 그걸 굽는다는 건 어쨌든 산화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그걸 직화? 부위? 이런 거 있잖아요. 숯불에 굽는다든지. 숯불, 네. 그럼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화가 되면서 산화가 되고 안 좋은 반응이 생기는 거죠. 구울 때는 질 좋은 기름을 둘러서 적당히 굽는 게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있습니다. 오히려 태워서 시어링해서 먹고 스테이크를 막 그러는데 와 안 되겠구나 그거. 네. 수육을 먹읍시다. 네, 수육이 좋네. 수육 좋죠. 쪄먹는 게 최고죠. 스테이크는 레어죠. 지방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려면 또 이 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최강의 식사라는 책입니다. 데이브 아스프리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IT 기업가, 마케터, 투자가이기도 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극적으로 개조를 한 바이오 해커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신의 몸을 바이오 해킹했다. 바이오 해킹했다. 와튼스쿨에서 MBA 취득하고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젊은 사업가. 성공은 근데 건강과는 반비례. 아하. 그 워커홀릭들은 뭐
건강 좀 잃는 거 정도야. 그쵸? 대단하다 이렇게. 일 열심히 안 하셨나 보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때문에 네 건강이 악화되는 것도 그걸 즐기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역시 이 사람도 몸 여기저기가 완전 망가진 140kg의 뚱보 였다고 스스로를 나 뚱보였어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수많은 다이어트를 했겠죠. 네. 근데 그 다이어트는 역시 요요가 왔고요. 요요는 처음에 시작하기 전보다 더 많은 그렇죠. 진정한 요요. 진정한 요요는 체중도 더 많이 불고 건강도 더욱 악화시켰어요. 그래서 죽겠다 하고 그 절명의 위기에 놓여서 선택해라. 건강이냐 사업이냐. 그래서 둘 다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일한 것처럼 나를 해킹해서 내 몸을 완전 무결한 상태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안한 식단 조절 방법, 이 방법이 완전 무결 다이어트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버터커피로 유명한 방탄커피 이제 드디어 나오는데요. 이 방탄커피의 창시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사람이 그 계산을 통해서 어떤 비율을 맞췄을 때 가장 에너지 효율이 좋고 그리고 맛도 좋은지 그걸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 알린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실리콘밸리 보건연구소 소장으로 지냈고요. 이사장까지 맡았어요. 그리고 안티에이징 분야를 이끌었던 대단한 사람인데 말씀드린 완전 무결 다이어트로 음식과 운동으로 느낄 죄책감 그런 걸 날려버리겠다는 죄책감으로 허비되는 시간을 줄여주겠다는 그런 책입니다. 방탄커피가 왜 방탄커피예요? BTS가 마셨나 보다. 그 방탄커피가 먼저잖아요. 아니, 방탄커피는 방탄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총알도 막아주겠다. 그렇죠. 그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제가 저질 체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종일 어지러운데 이 방탄커피를 먹었더니 하루 종일 에너지가 좀 유지되더라. 제가 체감을 해서 이래서 방탄커피인 건가? 물론 이 방탄커피 한 잔으로 종일 내내 같은 에너지인 건 아니었어요. 그렇진 않은데 도움은 확실히 되고 첫 커피를 방탄으로 마시면 그 다음 식사가 조금 조절하기가 쉬워졌었고 낮 시간에 조금 다시 간식이 필요한 타이밍이 왔을 때 버터가 포함된 어떤 간식을 먹으니까 다른 간식을 불필요한 간식을 찾지 않게 되더라고요. 알코올이랑 비슷하네요. 커피에 그럼 소주 한번 타가지고 처음에 버터커피 봤던 기억이 아이리스 드라마 기억나세요? 거기 이병헌하고 김태희가 나오는데 버터커피를 이병헌이 타주는 진짜? 김태희한테 타줬나? 와, 그렇게 옛날에 남자 주인공이 여자 배우한테 블랙커피에다가 버터를 그냥 뭐 계량하는 것 같진 않고 이렇게 그냥 푹 퍼가지고 이렇게 쭉 컵 옆에다 이렇게 발라서 그 고체 버터를 네. 야 맛있겠다. 저 버터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소한 느낌. 저 되게 좋아하는 그 음식 중에 하나가 모닝롤에다가 그 네모난 버터 넣어서 먹는 거. 그거 맛있죠. 저 기내식에서 그거 너무 좋아해요. 맛있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걸 상상하고 저도 똑같이 따라해봤어요. 블랙커피에다가 버터. 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게 무슨 맛으로 먹어 막 느글느글하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방탄커피라고 이제 종이 동그란 그 원통형에 이렇게 담겨가지고 맞아요. 파는 게 있는데 파는 거 있어요. 오랜만에 먹었더니 이게 맛있는 맛있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그냥 캔커피처럼 그냥 바로 마시면 돼요. 빨대 그거를? 딱 꽂아가지고. 근데 뭔가 되게 진짜 상상했던 그 버터커피 고소한 맛. 그래서 그때부터 야 이게 맛있구나. 왜냐면 그때까지 먹은 믹스커피나 제가 좋아하는 그 편의점 빨대 커피 라떼 이런 거랑은 또 다른 깊으면서도 고소한 이런 그 오일리한 그런 맛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해서 막 한 박스 사고 두 박스 사고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겉에 방탄커피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방탄이라는 말이 되게 갑자기 방탄소년단 때부터 방탄커피까지 해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 되게 많이 막 스며들어 있어요. 네. 사실 되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총을 한번 쏴보면 이 방탄이란 말이 사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 총알을 좀 얕보는 것 같아. 이게 총알 막을 수 있지 막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사람들이. 방탄커피라는 거 저도 찾아봤더니 그 방탄커피가 방탄커피라고 붙은 이유가 이게 총알도 막아낼 정도의 에너지를 준다. 그래서 방탄커피다. 제가 또 이런 거 딱 보면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아니 도대체 그 에너지가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잠깐 찾아봤습니다. 총알 5.56mm 나토탄, 그 한국군 많이 쓰는 K100이라고도 하죠. 여자분들 잘 모르시겠죠. 그냥 제일 많이 쓰는 총알이에요. 갑자기 무슨 시간인가요? 군인들이 메고 있는 그냥 한국군이 쏘는 거의 대부분의 총알 5.56mm 나토탄. 그게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이제 된장 보통. 그렇죠. 그건 줄.
그래서 그 나토탄이 에너지가 뭐 한 1800줄 정도 된대요. 그 발사했을 때 그 네, 탄이 탄의 에너지가, 어떤 운동 면에 에너지가. 면에 닿는 네. 그 운동 에너지가 1800줄 정도가 총알의 운동 에너지고 방탄 커피가 한 160kcal 정도. 그러면 이제 줄하고 칼로리를 변환할 수 있어요. 1칼로리가 4.2줄. 1kcal 아니고 1칼로리가. 네, 1칼로리가. 그렇게 해봤더니 그러면 총알 하나가 430칼로리예요. 430칼로리. 근데 방탄 커피의 에너지가 16만 칼로리더라고요. 그래서 방탄 커피 한 잔이 총알 372개를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방탄 맞네. 이런 식이면 그 방울토마토 아니고 방탄토마토예요. 이게 방울토마토 한 개에 2에서 3kcal 들어있거든요. 3kcal면 뭐 이거 몇 개 막아? 자, 나누게 해볼까? 잠깐만요. 전 세계 군인들이 다 방탄 커피를 입고 다니. 그래. 그걸 들고 다녀. 방울토마토 하나 먹으면 총알 8개 맞아도 돼요. 햄버거 하나 먹으면 그럼 도대체. 맞아.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그 이기겠다. 열량하고 운동 에너지를 사실 이렇게 딱 같은 그쵸. 선상에 놓고 비교하긴 그런데 저는 뭔가 이렇게 얼추 맞을 줄 알았는데 칼로리랑 줄로 계산해 보니까 좀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케팅 용어 요새 그 방탄에. 근데 거기는 블랙프루프가 사실 좀 일상이잖아요. 이렇게 총기 소유를 할 수 있고 총에 맞을까봐 뭐 방탄 조끼를 사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는 사실 일상생활에서 방탄이라는 말을 방탄소년단 전에는 쓰지 않았을 거라서. 그러니까 버터커피라고 해도 될 맞아요, 텐데 버터커피. 초성은 똑같네. 방탄 버터. 핵심은 만드는 방법에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MCT 오일과 버터예요. 그렇게 지방을 고함량으로 먹기 때문에 그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동안에는 에너지가 유지가 되는 거죠. 버터를 얼마나 많이 넣는 거예요, 그러면? 넣는 방법은 커피 한 잔에 MCT 오일 1-2큰술 이거 원하는 대로 넣으셔도 되고요. 공복감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염 버터, 소금이 안 들어간 버터를 또 1-2큰술 이것도 원하는 만큼 넣으시면 돼요. 처음에 기름 둥둥 뜨고 이거 뭐야 이랬거든요. 맛은커녕 먹었더니 뭔가 느끼하고 입술에 다 기름 묻고 설거지하기 힘들고. 그럼 그것도 달고나 커피처럼 엄청 저어줘야 돼요? 저어야 되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2-3주를 그렇게 이상하게 먹다가 집에 있는 그 이제 거품 만드는 애 있잖아요. 우유 거품 만드는 거. 그거 넣어서 블렌딩을 하니까 고소한 느낌이 나는데 그렇게 섞었더니 금방 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풀리기 전에 빨리 막 먹게 되더라고요. 기성품은 버터가 완전히 녹아 있어요? 버터 자체가 원래 수용성이 아니니까 설탕이나 소금 녹이듯이 녹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막 흔들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근데 어느 정도는 다 섞여서 나와 있는 거고. 막 의심돼. 다 섞여 있다고, 잘 섞여 있다고 하니까 이거 계면활성제 같이 뭔가 넣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의심돼요. 유화제를 넣으려면 거기 또 뒤에 그러니까. 성분표에 당연히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기술이겠지. 그리고 그걸 스틱으로 나와서 뜨거운 물에 바로 타 먹을 수도 있게 약간 정제해서도 나오더라고요. 아직 안 드셔보셨어요? 저는 커피를 안 먹으니까 맞다. 방탄 커피를 먹을 일이 없죠. 근데 제 동생은 그냥 스푼으로 먹더라고요. MCT 오일이랑 버터를 다 섞어서 그냥. 네, 그냥 섞어서 그냥 한 스푼 이렇게 아침에 먹는데요. 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버터커피, 방탄커피가 미국인들이 아침에 블랙커피 먹을 때 이것저것, 그러니까 블랙커피만 먹기 좀 너무 속쓰리니까 이것도 섞어보고 저것도 섞어보고 하다가 진짜? 냉장고에 버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버터 한번 해볼까? 나중에. 그래서 그랬다는 설도 어디서 봤어요. 달걀 노른자죠. 그래. 양탕국에 달걀 노른자 넣었던 것처럼. 속을 보호해주는. 커피 말고 다른 걸 한다면 버터에다가 뭐 카카오 85% 이상의 다크 초콜릿 이런 것들을 따로 먹거나 버터랑 같이 먹거나 이런 것들도 좋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먹고 밥은 평소처럼 먹으면 망하는 거네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평소처럼 먹게 되지 않더라고요. 저처럼 밥순이가. 근데 저는 이렇게 이 최강의 식사에서 얘기하는 그 식사를 따라서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제안하는 것처럼 목초를 먹여서 기른 소고기 그런 것만 챙겨 먹기는 좀 힘들어서 그러진 않아도 비교적 좋은 지방과 좋은 탄수화물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고픔을 참으면서 하는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배고프지 않아서 먹지 않아도 되는 단식을 하려고 저도 실천을 해보는데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운동한 거에 비해서 근육량이 좀 많이 늘었었는데 그런 점이 아마 이런 식사 방법에서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최강의 식사에서 제안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식사를 하면 오히려 운동은 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하지 않아도 몸의 변화도 느낄 수가 있다. 저는 평소 좋아하던 메뉴들이 여기서 제안하는 식단이랑 좀 비슷한 점이 많아서 사실 그 이외의 식사는 뭐 이렇게 시도해보기 어렵지는 않았어요. 한 가지 좋은 지방을 섭취한다는 건 생각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을 안 먹고 있었구나라는 거는 정말 자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제일 먼저 구입한 것이 MCT 오일이랑 기버터를 구입했어요. 기버터요? 네. 기버터는 뭐예요? 기버터는 목초를 먹인 소에서 짠 젖으로 만든 버터예요. 그러니까 사료를 먹여서 그 공장식 축산해서 사료 먹여서 키운 소 말고 네. 그 풀을 먹인 그렇죠. 소가 만든 버터란 얘기네요. 공장식으로 기른 동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뭐 윤리적으로도 많이 거부하고도 있지만 실제로 그 유전자 변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려해서 섭취를 꺼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공장식 축산을 하게 되면 그 운동량이 월등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네, 햇빛을 맞아. 보는 시간도 워낙 적고 그리고 다 밀집해 모여 있기 때문에 옆에 소나 옆에 이제 돼지에게서 병을 옮을 가능성도 훨씬 높아서 항생제를 더 많이 투여해야 하고 맞아. 항생제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뭐를 약을 많이 먹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약을 얘네들이 먹고 몸에 어쨌든 남아 있을 거니까 그게 우리 몸에 그대로 들어오지 않나 하는 의심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닭도 그렇게 네. 방목해서 목초란 기르는- 이런 거 막 그쵸. 팔잖아요. 계란에 그 동물복지 인증 붙어 네, 있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동물복지라는 차원은 동물복지도 되지만 사실 우리 몸에도 더 안전한 그렇죠.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동물복지는 4대보험 들어줘야겠네. 최강의 식사를 위해서 방탄커피를 드시는 걸 권하고 커피는 뭐 카누여도 좋습니다. 고기도 마트여도 좋아요. 예, 시작은 뭐 목초를 먹인 소고기까지 꼭 시작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식단을 단순화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식단으로 이렇게 시작해보는 걸 추천하고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먹는 영양소 비율이 어떤지를 조금 살펴보시면서 뭐 그것도 칼로리 뭐 계산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셔도 어떤 영양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지는 저희가 가늠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추측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하시고 관심이 가는 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좀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메뉴에서 원래 식용유에 구워 먹던 걸 기버터에 구워 먹는다든지 아니면 밥 양을 그럼 밥만 먹을 거야. 그러면 고기를 이만큼의 양을 더 먹어야지 하고 그 단백질과 지방을 더 풍부하게 먹는 거죠. 그래서 탄단지 비율을 이 최강의 식사에서 추천하기로는 탄단지 비율이 1대 2대 7 이 정도가 좋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1. 네. 단백질 2? 네. 아, 지방 7? 단백질이 엄청 적다. 기본 식단을 고기, 채소, 버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을 좀 잡고 저는 집에서 뭐 해먹거나 밖에서 먹을 때도 고기, 채소, 버터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좀 찾아봐요. 예를 들어서 삼겹살, 고기죠. 그다음에 익힌 채소. 뭐 버섯을 굽거나 뭐 이렇게 채소 먹고 그리고 아보카도 같은 거 먹을 수 있으면 샐러드 시킬 때 같이 먹거나 고기를 연어를 먹을 때 데친 브로콜리 집에서 토마토 있는 거 조금이랑 그 아보카도 오일도 최근에 구입을 해봤어요. 그게 향이 식사랑은 좀 더 어울리더라고요. 향이 너무 진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보카도 오일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니면 버터에 구운 소고기에 샐러드, 올리브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응용하고 더하고 빼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강의 식사 8장부터는 자주 먹는 식품들을 완전 무결식품, 경계 경보식품, 위험천만식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이 어느 경계에 있나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온라인 서적으로 봤는데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한 건 그냥 식탁 가까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지금 저 최강의 식사 책을 인터넷에 지금 찾아봤어요. 네. 표지를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책이네요. 표지가 너무 익숙해서 이거 어디서 봤지 했는데 우리 집 책장에 있는데 제가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책이네요. 아, 그렇구나. 오늘 집에 가서 읽어봐야겠다. 술을 저도 좋아해서 찾아봤는데 경계 경보 정도로 이건 먹어도 괜찮다 하고 있는 위험천만은 아니에요. 위험천만이 있어요. 보세요. 그래도 괜찮다 이건 좀 먹어라 하는 부분은 뭐냐면 보드카, 진, 데킬라, 위스키 오히려 증류주 독주들이죠. 근데 얘네는 독소가 적고 그래도 뭐 곁들이는 걸로 괜찮다는데 네, 알겠습니다. 맥주 네. 네, 맥주는 가장 독소가 많고 식욕을 촉진시킨대요. 그래서 과식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맥주를 부르는구나. 근데 맥주 먹으면 배부르다던데. 근데 다른 거를 막 안주를 많이 먹게 되긴 하나 봐요. 자꾸 찾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슈퍼에서 시판되는 먹을거리들 중에서는 대개는 공장에서 나와서 오래 전시하고 팔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음식들이기 때문에 건강에 유익한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때 뒤에 어떤 것들이 첨가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식재료를 살 때 되도록이면 가공을 적게 한 것들을 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재료를 사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뭐 냉동식품 같은 거 사더라도 냉동식품을 원재료에 양념만 발라진 뭐 예를 들면 닭봉 같은 거는 네. 멕시칸 닭봉 이렇게 해도 원재료에 양념을 해서 익힌 정도고 네. 치킨 필레를 사면 그거는 그 다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양념을 입히고 튀김옷을 입히고 해서 한번 가열해서 튀겨갖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두 개가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튀김요보다는 이제 닭봉. 저는 찐 요리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구이보다는 찜이나 뭐 삶아 먹는 종류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맞아요. 내가 먹는 거나 같이 먹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거기에 묻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앞으로 식사를 좀 유심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 책 2권을 보면서 저는 평소에 건강을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런 거는 생각도 못했네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완전 무결한 다이어트? 말을 보고 되게 말 잘 지었다. 혹하게 하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읽다 보니까 아 이거는 되게 자연적인 거구나. 하나의 건강을 챙기다 보면 그 다음에 또 호기심이 생겨서 저도 찾아보게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점점 건강한 식사를 저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조리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아스프리가 수면의 질까지 얘기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잘 자게 되겠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잘 먹어야 잘 자요. 잘 자야지 된다고 하는데 그게 먼저가 아닌 거죠. 내 몸이 건강하면 깊은 잠을 자게 되고 그리고 또 깊은 잠을 잘 자야 식사를 또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뭐가 먼저랄 게 없이 얼마나 연결돼 있는지를 이 책에서 내 식사를 돌아볼 수 있게 제안을 해줘서 참 좋았어요. 수면의 중요성에서도 당연히 질 높은 수면은 수명도 연장하고 심지어 이 책에서는 6, 7시간 이상은 잘 필요도 없다. 그렇게 잘 이유가 없다고 얘기할 만큼 질 높은 수면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아주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 무결 다이어트로 신진대사를 높이고 수면을 해킹하면 한층 더 푹 잘 수 있다. 완전 무결 다이어트 방법 외에 음식을 활용한 수면 개선법 이런 것도 제안을 하고 있어요. 3가지를 제안하는데요. 한꺼번에 다 하시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MCT 오일을 잠들기 전에 한두 큰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날에 두뇌 회전이 더 빠르고 명확해진대요. 그래서 와인 한 잔 치침주 드시잖아요. 대신에 MCT 오일 한 큰술 이렇게 한번 드시면 네. 보드카에다가 MCT 오일 한 큰술 넣어서 먹으면 어때? 좋네, 아주 좋네. 보드카 아까 괜찮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바로. 그래서 논커피 바닐라 라떼를 추천했어요. 우유에다가 이걸 타서 먹는 거 추천했고 또 2번째로는 생선 오일이나 크릴 오일 1g을 섭취하는 걸 추천을 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중에 하나인 DHA인 몸에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네.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해서 수면을 방해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춰준대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따로 구입을 영양제로 해야 하니까 그런 점이 있고 3번째로 제안한 건 생꿀입니다. 잠 안 올 때 이렇게 꿀차 타서 먹으면 좋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꿀은 뜨거운 열에 가하면 이런 좋은 성분들이 많이 사라지니까 조금은 식힌 물에 약간 따뜻한 정도로 드시거나 그냥 생꿀을 소량을 스푼째로 이렇게 먹는 게 제일 좋대요. 잠자는 동안에 혈당이 상승해서 빠르고 깊게 잠들 수 있다고 합니다. 체형의 구할이 음식에 좌우된다는 것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쵸. 어떻게 먹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케톤식을 하다 보면 케톤 플루라고 하는 몸의 변화를 겪게 돼요. 플루가 뭐죠? 감기 증세 같은 거죠. 그러니까 대사 방법이 바뀌면서 몸의 변화가 느껴지고 이거 좀 몸에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반응이 생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독소가 배출될 때 이런 현상이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명현 반응이구나. 맞아요. 명현 반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일시적이에요. 길어야 한 일주일 정도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일주일이 일시적이라고요? 제일 긴 사람이 끝나야지. 맞아요. 보통은 하루 이틀이면 끝난다고 해요. 가장 큰 반응이 어지러움, 두통을 좀 많이 호소하고요. 기분 변화가 제일 크대요. 몸이 가벼워진다든지 에너지 유지라든지 그런 게 제일 크다고 하고 어떤 면으로는 탄수화물 금단 증상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의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동안 탄수화물에 얼마나 중독되어 있었던가 그런 걸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한 거죠.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고 있었다. 그러면 이 케톤플루를 조금 더 많이 오래 겪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좀 쉽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안 맞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한번 시기를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해 봅니다. 단계별로 제거할 수도 있고요. 이런 반응들을 점차 줄여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더 뛰어들어서 확 줄여서 다 부셔버리겠어 이렇게 도전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씩 시행하다 보면 본인에 맞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야식을 먹지 않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게 먹는 게 사실은 결국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소중히 여긴다면 내가 섭취하는 음식들도 되게 신경 써야 되는데 늘 눈앞에 음식의 맛과 냄새에 이끌려서 그러지 못하는 게 항상 후회되고 이번 건강검진 전까지 말씀해주신 케톤식이라고 해야 되나? 저탄고지. 네, 저탄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이 얘기하신 것들 중에 이미 저하고 잘 맞는 것들도 몇 가지 있고 아예 못 먹는 방탄커피 이런 건 아예 먹을 수 없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일단 단백질이 그렇게 비중이 낮다는 것에 좀 놀랐고요. 저는 단백질은 좀 일부러 챙겨 먹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종류든 뭐 아니면 콩이든 이런 것들 단백질은 조금 그래 더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은 하는데 지방과 탄수화물의 비율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데 또 다른 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저탄고지 아무리 케톤식 열심히 해도요. 많이 먹으면 소용없어요. 근데 이제 건강하고 대사가 엄청 높을 때는 뭘 먹어도 괜찮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좀 신경 써서 먹어야겠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먹는 양을 좀 줄여서 그거부터 좀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오늘 보드카에 바다 코코넛 먹겠습니다. 바다 코코넛은 바다가 다 바다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거는 탄수화물. 그리고 뒤에 보면 단당류, 버터 향, 합성 착향료, 버터 향 이렇게 적혀 있어요. 버터 하나 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타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가장 좋은 방법은 나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체중 증가와 건강 악화가 개인의 어떤 의지 문제, 게으름 때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내 몸에 음식을 마구 입에 넣고 있지는 않을까요? 맛있게 먹는 모습, 맛있게 먹는 소리 이런 것만으로도 저희는 자극받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들으면서 먹고 싶다고 또 먹어야 한다고 뇌가 속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내 몸에 필요한지 아닌지 무뎌진 채 혹은 피곤해서 습관적으로 먹고 있지 않은지를 좀 알아차리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안 되는 것처럼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1일 해볼까요? 1일. 저 1일. 그래서 뭐든지 건강을 위한 시작을 오늘부터,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식이요법에는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이 다른 이에게 다른 결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개개인의 체질과 성향, 처해진 환경에 고려해서 본인의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 기준을 세우는 데에 오늘 추천해드린 두 책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강의 식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운동 없이 매일 0.5kg씩 살이 빠지고 IQ를 20이나 올릴 수 있다면 여러분 안 하시겠습니까? 몸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제안하는 극강의 시기는 2주예요. 2주 만에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한 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탄수화물을 과량 섭취해서 필요한 열량 이상의 당을 갈망하고 있지 않은지 악순환의 꼬리를 끊는 데에 오늘 이 시간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끼는 자동차 오래 쓰려고 고급 휘발유 넣으시잖아요. 아, 그렇죠. 고급유. 네, 내 몸이 사는 동안에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좋은 원료를 먹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판도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나 이렇게 아는 척하면 못하겠다. 같이 있는 것 같잖아. 야, 똑같이 불 들어오라고 해도 이거 누르기 이렇게 똑같지.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맞장구는 좀 쳐주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너무 지금 어떻게 리액션 좀 녹음해놓고 할까요? 예. 아, 그렇죠. 아, 맞아. 좋아. 아, 그래요? 진짜? 근데 리액션 다 물렸어. 아무것도 못 써. 근데 진짜 좋은데. 강의하고 오히려 좋은 편집 정보. 당기게 생겼어 지금. 다 당기게 생겨. 차라리 그게 낫다니까. 그거나잖아. 아니야, 그게 나. 그게 나. 원격이랑 똑같잖아. 땡기면. 네, 조금씩만 흥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격은 같이 땡길 수가 없잖아. 이건 같이 땡길 수 있어. 4개를.
어차피 요건 안 넣을 거잖아요. 넣어야겠다. 아직도 6장 남았다. 어떻게 한 30분 조용히 있을까요? 아니.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집 편집으로 고기 같은 거에 있는 그 육류에 있는 고기는 불에 구워지잖아요. 근데 그게 육류에 있는 지방은 다시 하세요. 육류에 있는 고기는 이라고. 육류가 고기죠. 나 먹고 싶어. 나처럼 뭘 먹었어야지.